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건강, 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하고 어쨌든, 그죠? 좋은 인연이 돼서 이 청정도론을 가지고 해서 이제 세 분만 하면 끝납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청정도론은 제가 그 10년 전에 우리 대림 스님이 책 출판한다고 제가 정밀하게 교정도 하고 편집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때 자세히 읽어보고 이렇게 정독하기는 사실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줄 쳐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안 느끼시죠?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래 정말로 그렇게 속으로는 정말로 우리 불자님들한테 감사한 마음 큽니다. 그래서 조금 날 더우시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두 분만 더 오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잘 이래 해서 아주 뭔가 흐뭇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회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반복학습 해야지,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 반복학습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래 하기로 했죠, 그죠? 그러니까 청정도론은 누가 지었습니까? 붓다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름 하나하나 의미해보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붓다고사는 불음으로 옮겼습니다. 부처님의 음성.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의 음성과 같은, 그죠? 음성을 지닌 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벌써 이렇게 좀 누가 붓다고사라는 이름을 지은 건 모르겠지만 붓다고사 스님, 은사 스님이 지었는지 안 그러면 그때 당시 스님들이 너무나 그죠? 부처님과 같은 그죠? 말씀을 하는 굉장한 분이라서 그렇게 지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붓다고사 그죠? 불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됐을 때는 바로 부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그죠? 실제로 상자부 불교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불음이라는 부처님의 음성을 지녔다고 표현되는 붓다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언제? 자, AD 425년경에. 이때는 왜 중요하됐습니까? 인도에서 굽타 왕조 시대고, 그죠? 굽타 왕조 시대 때는 인도 육파 철학부터 해서죠. 힌두교, 불교, 자이나, 그 다음에 인도에 있던 모든, 그죠? 종교, 그죠? 사상의 제파의 기본 교의를, 그죠? 정확하게 밝히시오. 이렇게죠. 국가의, 그죠? 명을 내렸고, 그래서 이 시대에 인도의 모든, 그죠? 그 종교 사상의 기본 교의가, 그죠? 확립되던 시기입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 불교 정통파를 자처하는 상자부 불교에서도 붓다고사 스님을 의지해서 그 교의를 정확하게 밝힌 겁니다. 됐죠? 그래서 붓다고사 스님은 청정도론만 지은 거 아니죠? 그죠? 우리 주석서 문헌 있잖아요. 특히 사분니까야에 대한 부처님의 원음에 대한 사분니까야의 4가지 주석서를 남긴 분도 역시 붓다고사 스님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상자부 불교의 정통 교의를 밝히는 책이 청정도론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언제, 자, 그죠? 425년경에 어디서 스리랑카 마하위하라가 꼭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그래서 마하위하라는 우리 대사로 옮깁니다. 클 대자에, 그죠? 절사자로 옮겨서 마하위하라는 자체가 마하가 크다는 말이고 위하라는 우리 사원, 성원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대사가 중요하면 대사는 우리 불교 2600년 역사에서 정통을 자부하는 종소님을 자부하는 테라바다, 즉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청정도론은 바로 상자부 불교 본거지, 종손을 자처하는 테라바다 불교의 본거지에서 그죠? 만들어진 기본 교의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개, 다른 학파의 교설이 아니고 정통 불교의 교설을 표방하고 있는 거다. 됐죠? 그래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어디서 마하위하라에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그죠? 어떻게는 어떤 방법론으로, 어떤 방법론으로 개정의 사막으로. 근데 개정의 사막인데 이거를 우리 상자부 불교의 정통견해인 칠청정의 체계로. 됐죠, 그죠? 그래서 칠청정의 체계로 이 책을 지었기 때문에 이름도 뭡니까? 청정도론입니다. 됐죠? 그 청정이 뭡니까? 어떤 게 청정입니까? 붓다고사 스님이 열반을 청정이라는 데 있죠, 그죠? 그러면 왜 열반도론하지? 뭐라고 청정도론합니까? 칠청정을 중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청정도론을 합니다. 됐죠? 그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칠청정의 체계로, 근데 칠청정은 개정의 사막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됐죠? 그죠? 그래서 개정에는 우리 모든 불교, 우리 대승불교를 포함한 불교 2600사의 모든 불교는 어떤 게 불교냐? 이러면 모든 불교에서 다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불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정의 사막으로 우리죠.
이제 열반에 이르는 그 길을 표현하는데 그거를 정통 상자부 불교에서는 칠청정 체계로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책도 청정도론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그래서 개정, 어떤 방법론으로 개정의 사막으로 그런데 그 방법론은 칠청정을 통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자,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체계로 이제 한 수십 번 했죠? 자, 그래서 그죠? 자,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론으로. 왜? 청정도론 왜 지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자,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됐죠? 그죠? 그래서 이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청정은 바로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청정도라는 것은 열반을 실현하는 길. 그게 뭐냐? 개정의 사막이다.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칠청정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열반의 실현은 불교 2600년 사이 또 모든 불교가 그죠? 주창하는 것이 열반의 실현입니다. 불교의 목적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2600년사는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크게 세계학자들이 8단계로 나눕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렇죠? 그 8단계 뭡니까? 초기 불교, 아비달마, 반야중간, 유식, 열애장, 정토, 밀교, 선불교. 됐죠? 이 8가지로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모든 그죠? 큰 불교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8개로 나누는 좀 여러 흐름의 주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초기 불교의 목적 뭡니까? 행복의 실현이죠. 행복은 뭡니까? 금생행복, 내생행복, 궁극제 행복. 됐죠? 궁극제 행복은 열반. 됐죠? 열반을 어떻게 실현합니까? 법을 통해서. 초기 불교에서 법은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인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학과 수행. 그럼 교학이 뭡니까? 온척예건재현. 수행은 37보리분법. 자, 교학과 수행, 즉 온척예건재현 37보리분법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초기 불교의 목적입니다. 됐죠?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비달마는 뭡니까? 법에 대해서죠. 바로 이 법을 통해서 아비달마를 왜 합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대감 청정도론 대감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반야중간 목적이 뭡니까?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구경열반 나오죠? 덕구경열반입니다. 구경열반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반야신경의 목적입니다. 구경열반을 어떻게 실현합니까? 반야신경에서는 공의 체득을 통해서. 됐죠? 어떤 공이 뭡니까? 공은 온처계제연의 공입니다. 됐죠? 온처계제연의 공이란 말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조건 공! 죽어도 공! 이란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이게? 예, 개소리. 그죠? 예, 멍멍이 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개소리라고 통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 말 맞죠? 제 말 맞죠? 온처계제연의 공입니다. 초기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반야신경은 보살행을 이야기합니다. 보살행을 왜 합니까? 일체 중생을 뭐로 이롭게 하자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죠? 일체 중생, 악의 영임, 무여열반, 이멸도지. 나오죠? 금강경 3품입니다. 3품은 대승 정종분이라 합니다. 대승의 으뜸을 밝힌 것. 대승의 으뜸이 뭡니까? 일체 중생, 악의 영임, 무여열반입니다. 제가 지낸 말 하나도 없어요. 그거 딱 3품을, 거기서 무여열반이죠? 금강경에서는 무여열반. 반야신경에서는 구경열반. 초기경에서는 뭡니까? 해탈열반. 뭐가 다릅니까? 이름만 다릅니다. 다 열반의 핵심입니다. 됐죠? 우리 금강경의 목적도 열반의 실현입니다. 맞죠? 유식의 목적은 뭘까요? 왜 유식에서 전부 마음 만드는 연결해서 그래 합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유식의 열반은, 유식의 목적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근데 유식은 열반을, 그죠? 무주처 열반으로 정말로 대승불교 아비달마 맞게 무주처 열반으로 열반을 확대 해석해서 멋지게 해석합니다. 됐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머야. 성유식론 읽어보십시오. 유식 5위 수행이 있어요. 요 정도로 또 구라를 딱 칠 줄 압니다. 예,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됐죠? 더 이상 딴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딴 거는 왜 말 안 하겠어요? 뽀록 날까 싶어갖고, 그죠? 근데 요 네 가지는 적어도 분명합니다. 초기 불교, 아비달마, 반야중간, 유식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 네 가지를 우리 평전장 교수님 뭐라는 데서요? 불교의 주류라 그랬습니다. 주류, 술주자 아닙니다. 주류는 뭡니까? 메인스트림. 됐죠? 서양에서는 메인스트림이라 합니다. 됐죠? 왜 메인스트림입니까? 요 네 가지가 법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초기 불교도 법을 핵심으로 합니다. 아비달마는 말할 것도 없이 아비달마니까 법에 대해서니까 법이고, 반야중간도 법의 공성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유식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식전변을 통해서 법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불교의 주류라 합니다. 주류 불교에서 왜 법을 이야기합니까? 법을 통해서, 법을 토대로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불교 주류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다 보니 시간이 다 값있죠? 근데 왜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우리는 한국 불교는 통불교니까, 그죠? 적어도 불교를 요 정도는 파괴해야 됩니다. 이건 가장 기본 수준입니다. 됐죠? 기본 수준이니까 제 같은 사람 입에서 나옵니다. 저는 실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죠? 제 주특기가 뭡니까? 반복학습이죠. 왜 반복학습? 반복학습이란 말이 뭡니까? 햇말 또 하고, 또 햇말 또 하고, 또 햇말 또 하고, 요 정도로 해야 됩니다. 더 넘어가면 이제 짜증 팍 냅니다. 그죠? 그렇죠? 그 왜 그럽니까? 왜 햇말 또 합니까? 미천이 딸려서. 맞죠? 그래서 나머지는 더 이야기 하다 보면 이제 실력이 뽀록이 나쁩니다. 그래서 요까지만 하는데, 요까지만 들어보니까 멋있죠? 실제로 이래죠. 불교를 이래 정리해 준 사람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청정도론의 목적도 열반의 실현입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정도론 자체가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 그 열반을 실현하는 길도자입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청정도 합니다. 어떤 게 그 열반을 실현하는 길입니까? 개정의 사막. 그죠? 그런데 우리 그죠? 팔정도하고 개정의 사막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죠? 이 개정의 사막을 더 구체적으로 실천도로 밝힌 것이 팔정도일 뿐입니다. 맞죠? 팔정도 정견, 정사는 뭡니까? 해학에 속하는 겁니다. 맞죠? 정어, 정업, 정명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개학에 속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은 뭡니까? 정학에 속하는 거라고 이미, 그죠? 주석서 문헌부터 최초기 주석서들부터 쫙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론도 당연히 개정의 사막을 토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품, 2품에서는 개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3품부터 13품까지는 정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럼 14품부터 23품 맨 마지막까지는 뭡니까? 개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개학은 다시 한번 정리 안 합니다. 혹시 맨 마지막 시간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콱콱콱 찍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개학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품입니다. 지금 정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품은 뭡니까? 정은 뭐를 번역한 겁니까? 사마디를 번역한 겁니다. 사마디를 중국에서는 그래서 사마발지라고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삼매로 옮겼습니다. 음력을 할 때는 삼매로 옮겼고 뜻 번역을 해서 정이라 옮겼습니다. 이 정자를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집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삼매입니까? 어떤 게 사마디입니까? 이미 초기경 수십 군데에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찌따사 액각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직역을 하면 마음이 한 끝으로 됨. 됐죠? 마음의 한 끝으로 됨.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타고사 스님은 우리 여기서 어떻게 정의를 내놨습니까? 우리 쫙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이렇게 했죠. 한 끝을 하나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집중되는 거는 당연히 유익한 마음이 집중돼야 됩니다. 해로운 마음이 집중되면 그건 삼매가 아닙니다. 해로운 마음은 우리가 안 가르치셔도 집중 잘 되죠? 예? 집중 잘 되면 되죠? 500만 원짜리 돈 따버리 저 흘리지가 있어요. 이야, 그죠? 맞죠? 우리는 요게 세상에 사니까, 그죠? 해로운 마음의 집중은 이야기 안 해줘도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그거는 삼매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유익한 마음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끝을 하나의 대상으로 합니다.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대상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이 그 대상일까? 됐죠? 이게 중요하죠. 대상이 중요하죠. 그렇게 그 대상을 우리 청정도로는 총 합쳐서 40가지,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 40가지를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이 정품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길어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대상을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청정도론의 내용입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면은 경에서는 38가지로 정리가 된다 했죠. 그죠? 부타고사 스님도 이미 경의 주석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청정도론에서는 2가지를 더 넣어서 40가지 명상 주제를 합니다. 자, 뭐가 반복이 됩니까? 우리 경에서는 까신하면서 다 봤죠. 그죠? 지금 까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10가지 까신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자가 이때 좋죠. 그죠? 한자로 하면은 지수, 화풍, 청황, 적백, 공식. 됐죠? 10가지입니다. 근데 이 중에 공과 식은 뭡니까? 우리, 뭡니까? 사무색계 삼매 보면 뭡니까? 공무변체, 식무변체 나오죠? 요거하고 따블이 되죠?
공무변처는 왜 공이랍니까? 그 대상을, 허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무변처는 공무변처에 들어있는 그 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에서도 공식 하면 공은 뭡니까? 대상입니다. 됐죠? 식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대불이죠. 그러니까 경에서는 요약하면은 38가지 명상 주제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각 경들, 그죠? 맞지면 니까지 등등의 경을 주석할 때는 38가지 명상 주제를 하고 여기서도 나왔죠? 경에서는, 성전에서는 38가지 명상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처님이 10가지 명상 주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뭡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새로 2가지 명상 주제를 다시 설명합니다. 됐죠? 그 지수, 하풍, 정황, 적백 8가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뭡니까? 허공 대신에 우리 큰 허공은 초보자들한테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허공.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만큼죠? 검은 천에다가 예를 들어서죠? 한 구멍을 한 30cm 지름되는 구멍을 해놓으면 이게 허공이죠? 그걸 허공이라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게 뭡니까? 허공이 가시나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아르마리에 가시나는 초보자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마리 자체는 법입니다. 됐죠? 위파사나의 대상이 안 됩니다. 초보자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마리에 가시나 대신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광명의 가시나를 넣었죠? 광명의 가시나가 뭔데? 제일 쉽게 중구다만 한 이만큼 해놓고 불 딱 켜놓으면 요새는 전기가 있어가지고죠? 광명의 가시나면 잘 될 것 같아요. 훤하게 밝혀놓고 쳐다보고 있으면 눈 감아도 막 훤하게 대피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새로 넣으면은 40가지 명상 주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도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면은 뭡니까?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상에 지속적으로 마음이 집중됩니까? 그렇게 된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첫째로 거짓말인데 이거 하면서 어떻게 이만 쳐다보고 지금 대상으로 삼아요. 우리 보살님들께서는 그죠? 남편한테도 갔다가 애들한테도 갔다가 그렇죠? 안 됩니다. 서로 이것이 된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어떻게 뭐 법으로 보면 찰나씩 찰나 멸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 과학적으로 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집중이 되려면은 여기서 표상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대상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거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혹은 아비달마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이 보는 거는 사실은 표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미지에 속고 있어요. 특히 이걸 강조하는 게 유식이잖아요. 그런 건 이제 제 영역이 아니니까 놔두고. 그러니까 우리 삼매 수행의 핵심은 뭡니까?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맞죠? 표상은 니밌다고. 그죠? 표상은 게 말이 어렵죠? 영어로 하면 뭡니까? 이미지가 아니고 이미지. 됐죠? 오렌지가 아니고 오렌지. 됐죠? 예, 요새 한국은 영어, 한글 혼용 시대입니다. 이미지이라면 특히 경상도 사람들 영어 못 하거든요. 그죠? 근데 웃기는 거는 같은 경상도 사람인데 제가 하는 영어를 경상도 사람이 제일 못 알아들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 사람이 제일 잘 알아듣고, 저 미국 좀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제 하는 영어를 제일 잘 알아듣고요.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도 제가 가서 하면 엉터리 영어를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같은 경상도 사람인데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런 거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무조건 그렇고, 그건 주제가 아니고, 그죠? 됐죠? 그래서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표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만드는 표상은 깨지기 십상이죠? 그렇잖아요. 요거 딱 쳐다보고, 딱 만들어놔도 어떻게 됩니까?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이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깨집힙니다. 그 다음 뭡니까? 좋게 이야기했어요. 내 남편, 그죠? 오늘 아침 짜증내고 갔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팍 깨집힙니다. 아이고, 내 새끼 오늘 학교 갔는데, 밥도 안 먹고 학교 갔는데, 팍 깨집힙니다. 맞죠? 그렇게 그거를 우리 소위 말해서 익힌 표상의 단계는 깨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은 지속적으로 집중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거듭거듭해서 닮은 표상을 만들어야 된다 했죠. 그죠? 요게 핵심입니다. 삼매 수행의 핵심은 뭡니까? 닮은 표상을 만들어내는 거. 요것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닮은 표상을 만드는 거. 그럼 닮은 표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굉장한 비법이 있습니까? 다 읽어봤죠? 비법 없죠? 닮은 표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세 자로 딱 줄이면 돼. 세 단어로 줄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아이고, 그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됐죠? 멋진 이야기입니다. 이래 설명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딱 맞죠? 닮은 표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다 봤죠? 비법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게 뭡니까? 제일 쉬운 말로 설명하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와, 그 신중현 씨가 감 초청해서
삼매 특강을 한번 들어야 되겠어요. 그죠? 어떻게 그런 노래를 만들었냐고. 이거는 우리 식으로 하면죠. 닮은 표상을 만들어 본 삼매 안 들어본 사람은 그런 노래 못 만든다고. 그죠? 예, 해석을 해도 이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신중현 씨 노래를 이런 본 삼매를 쳐들어가는 비법을 밝히고 있는 가장 불교적인 그죠? 노래라고 이러하면 굉장하죠. 그죠? 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맞습니다. 실제로 내용도 똑같죠. 가시나는 주로 거의 다 눈으로 했죠. 그죠? 그렇잖아요. 지수, 화풍, 청황, 적백 이거 다 뭡니까 지금? 눈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광명, 그다음에 하나 또 뭐 있어요? 제한된 허공 전부 눈으로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눈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눈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멋집니다. 그럼 우리 업 이야기할 때도 제가 그러죠. 업은 뭡니까? 반복 지속성을 가지죠. 그죠? 방향성을 가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번 훔치고 두 번 훔치고 자꾸만 훔치고 싶네. 맞죠? 그죠? 압니까?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이것도 폭력성 문제잖아요. 남편이 여자 때리는 그 습관성이라 그럽니다. 처음에 한 번 때리는 게 이게 억수로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죠? 이제 그 결혼하면 여자는 남자가 폭력 못 휘두르게 해야 된다고 처음에 따끔하게 고쳐야 된다.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그렇게라도 폭력을 못 이루게 처음부터 그래 해야지. 괜히 처음에 한 거죠. 그냥 받아주면 뭡니까? 정말로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자꾸만 그래서 폭력성이 된다 합니다. 제가 어디 글을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딱 요 돌입니다. 남자가 손을 그죠? 한 번 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 때리기 십상이고요. 두 번 때렸다 하면 그거는 이미 습관이 돼버리고요. 그거는 이제 뒤 고치려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어디 글을 글어봤어요. 한 번 손을 대려고 했다. 이러면 그죠? 따끔하게 112 신고해갖고 있잖아요. 다치는 좀 겁이 나서 못하게. 그러니까 같이 살면 살고 못 살면 이혼해피고 처음에 그래 하라는 겁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죠? 그렇잖아요. 폭력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죠? 또 이야기하다 자꾸 번집니다. 어쨌든 그죠?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네. 그러고 이제 닮은 표상이 생깁니다. 자,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삼매에 됩니다. 됐죠? 본삼매에 됩니다. 그러면 이걸 대상해서 본삼매에 들 때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죠. 마음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완전히 이제 마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두 가지, 한 가지가 제거되고 한 가지가 확립됩니다. 본삼매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그죠? 심적인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요. 심적인 엄청난 변화를 줄이면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거되고 하나는 확립됩니다. 자, 하나 제거되는 거 이거는 뭡니까? 다섯 가지로 정리하죠. 다섯 가지 장애. 됐죠? 그래서 다섯 가지 장애는 완전히 제거되고 뭐가 드러납니까?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 이 다섯 가지가 확 드러납니다. 그 다섯 가지 장애 아시죠? 오개. 뭡니까? 감각적 욕망, 적의, 악의, 그 다음에 뭡니까? 해태, 혼침, 들뜸 후에 의심. 이 다섯 가지가 본삼매에 들면 딱 제거됩니다. 물론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매에서 나오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삼매에 들었을 때는 이 다섯 가지가 완전히 됩니다.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거는 본삼매 아닙니다. 됐죠? 그리고 다섯 가지가 확립됩니다. 그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랍니다. 그 다섯 가지 뭡니까? 한자가 이때 좋죠? 인자는 자, 귀에 못이 박혔죠?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 하다 하면 100번 했죠. 100번 넘게 해서 겁니다. 그죠? 하루에 지금 10번씩만 해도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섯 가지가 뭡니까? 심사희락정.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요 다섯 가지가 딱 확립된 데 있습니다. 삼매의 특징은 요것밖에 없습니다. 됐죠? 초선의 특징,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뭡니까? 닮은 표상.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완전히 그 마음의 질적인 변화가 확 일어납니다. 자, 하나는 제거되고 하나는 확립됩니다. 그 제거되는 그는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 확립되는 것은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 심사, 희락정. 자, 여기서 제2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부터는 다섯 가지 장애는 안 납니다. 제2선에 들어가면은 이제 심사가 사라지죠. 그죠? 그리고 희락정만 남습니다. 3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희열까지 사라집니다. 낙과 정이 남습니다. 그죠? 됐죠? 제3선에 들어가면, 제4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낙까지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그때 뭡니까? 정말로 좀 튼튼한 평온이 확립됩니다. 됐죠? 그래서 평온과 집중, 사와 정. 됐죠? 요렇게 구성됩니다. 요것이 우리, 그죠? 뭡니까? 사장에서, 그죠? 초선, 2선, 3선, 4선으로 해서 딱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우리, 그죠? 본삼매 전체 흐름을 제4장에서 길게 해서, 그죠?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5장은 뭐 있습니까? 우리 이거 10가지, 10가지 가시나 중에 나머지 9가지 가시나 있죠. 그죠? 됐죠. 그죠? 9가지 가시나의 특징은 바로 요 10가지 가시나 중에 지수, 화풍, 청황, 적백 8가지 말고 경에서는 공식으로 나오는데 방금 설명드렸죠. 그죠? 부다고사 스님은 여기서 광명과 제한된 허공이랑 두 가지 구체적인 걸 넣어서 10가지 가시나를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것이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결국은 또 한 30분 반복 학습했는데, 그래도 요런 해야죠. 그죠? 예, 이러니까 벌써 앞에 한 거 몇 번 뗐어요. 한 번 할 때마다 해서 지금 오늘까지 9번 뗐죠. 굉장합니다. 그죠? 30분 만에 책 한 권씩은 아니고, 그죠? 이전 시간에 한 거를 한 번씩 뛴다는 거는 굉장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 가시나 수행 중에서 두 번째 명상 주제인 10가지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가지 부정. 우리 어딥니까? 441쪽입니다. 제6장 부정의 명상 주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부정의 명상 주제로 거기 나옵니다만은 10가지 그죠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공동묘지의 관찰. 우리 어디고 대념책경 주석서인데 보면 공동묘지의 관찰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제일 쉽게 하면 시체를 관찰하는 겁니다. 겁나죠? 오늘 저녁 밤인데 그죠? 이 핵심은 뭡니까? 시체의 핵심은 뭡니까? 내 다리 내놔라. 그죠? 와, 저는 어릴 때 우리 삼촌이 좀 별났거든요. 맨 막내 삼촌이 돼갖고 좀 어리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조카들 좋게 말하면 이제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는 장남이고 종손이고 이러니까요. 특히 그 삼촌이 저를 그렇게 그게 갖고요. 장난도 많이 치고 때리기도 많이 때리고 꼬집고 때리고 이래갖고죠. 맨날 우리 삼촌만 보면 새끼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맨날 저 얻어 터지니까. 우리 제가 한 6, 7살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사랑방이 있잖아요. 삼촌방이 있어요. 애들, 우리 뭐 누나들하고 사촌들하고 모아놓고 있잖아요. 그죠? 막, 이제 무슨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 하다가, 그죠? 옛날 무슨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귀신 나오는 이네요. 막, 바로바로 때문에 호롱불 피하는 옛날에 전기도 없었잖아요. 그죠? 제 전기를 하면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전기 들어왔어요. 우리, 그 호롱불 피하놓고 막 바로바로 말 놓고 들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죠? 예, 그래갖고 막 귀신 이야기 하더니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은 뭡니까? 제가 바로 여기입니다. 내 다리 내놔라. 흑흑흑이란 뭡니까? 막 누나들부터 저부터 와 감지로 그죠? 우리 삼촌은 그게 재밌어 갖고 맨날 그 귀신 이야기 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거기입니다. 요 좀 나옵니다. 이 책에도 내 다리 내놔라. 흑흑흑 이거 나옵니다. 그러면 획 돌아피겠죠? 그죠? 안 돌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안 읽어봤어요? 저도 내 다리 내놔라 나와요. 어머야. 분명히 나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어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죠? 부정의 명상 주제. 부정은 우리 순 한글로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그죠? 그 더러움의 명상 주제입니다. 그럼 부정의 명상 주제는 왜 합니까? 이거는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거는 부정의 명상 주제는 말 있는 분들 알고, 이건 100% 출가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탐욕 중에서도 뭡니까? 애욕. 됐죠? 에이구, 10몇 살, 20살 되면 뭡니까? 애욕이 푹푹 생기죠? 안녕입니까? 존경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왜냐면 어떻게 보면요? 우리 출가한 독신 비구한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 애욕의 문제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수행으로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시체 가서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논리로, 그죠? 시체 있잖아요. 이 처음에 뭔가 부푼 것이죠? 뭐가 부푼 배가 뿔룩 부순. 저는 정말로 죽은 사람 배 뿔룩, 집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데 있잖아요. 정말로 있잖아요. 몇 시간 딱 지나니까 제일 먼저 있잖아요. 딱 염할 때 있잖아요. 몇 시간 전에. 그 어린 애들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 쇼크 받으면 여자들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급설설하죠. 예. 또 그죠? 친척 거긴데도 있잖아요. 배, 정말입니다. 딱 누워 있는데 배가 그죠? 팍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게 여기서 뭡니까? 부푼 것. 됐죠? 특히 여기도 배가 볼록 튀어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배 볼록 튀어나오는 그죠? 신체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욕이 깔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단어 안 깔아놨더라도 애욕의 강도가 100이었다면 그 쳐다보면 50 정도로 깔아놨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 밑에 보면 뭡니까? 예? 뭡니까? 뭡니까? 구더기가 버글거리는 거. 있죠? 벌레가 버글거리는 거. 저는 이거 봤어요.
인도나 저 미얀마 전대 가면 특히 그 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쥐나 이런 거죠. 죽으면 바로 몇 시간 지나면 부패되잖아요. 예, 그럼 막, 저거 그 진가 뭔 걸 모르겠는데요. 길거리 가는 데 있잖아요. 정말로 있잖아요. 구더기가 정말로 막, 바글바글 봐서, 이거 막 냄새도 팍 나오고, 그죠? 예, 그런 거 자꾸 쳐다보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재밌게 합시다. 너무 근엄하게, 그죠? 비장하게 하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요새는 그죠? 여기 산골 지르면 오늘 집에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는 그 반을 딴 거죠. 대구 시내 한복판에 돼갖고, 그죠? 지하철 타고 뭐 안 그러면 차 타고 뽀록 가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거 안 납니까? 그렇게 어쨌든, 그죠? 주 목적이 애욕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해가죠, 그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아주 원시적인 수행이죠, 그죠?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부처님께서 이미 초기경 여러 군데서 있잖아요. 꼭 이런 식은 아니지만은 시체 관찰하는 게 또 9단계의 시체 관찰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대념체경이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쨌든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10가지 시체 부패 정도 혹은 탐하는 기질에 따라서 그죠? 이 10가지로 나눠난 게 우리 10가지 부정의 명상주제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근데 지금 할 수 있겠어요? 현대에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이거는 뭡니까? 남방에서도 인도도 그렇고 남방도 전부 불교는 뭡니까? 바로 화장을 해버리죠. 우리는 3일 장하잖아요. 그죠? 남방에는 그거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안에 화장해서 젤을 뿌리거나 뭐 그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놔두면 전 남방 딴 국가는 모르겠고요. 인도에서는 법으로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뭐 모래에서 큰 국장이나 뭐 그쪽 수상 있는 사람 그래 하면 뭐 방부 처리를 해서 그죠? 뭐 5일장도 하고 뭐 그래 하는 것 같더랍니다만 그죠? 일반인들은 죽으면 24시간 안에 화장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뭡니까? 남방도 그렇고 다 화장해 버리니까 공동묘지가 어디 있어요? 시체 방기도 안 되고. 그러고 현대적으로 보면 불교에서 시체 관찰하는데 이러면 뭡니까? 완전히 이상해 보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전 태국에서 30년 전에 그 일타스님한테서도 듣고 그랬거든요. 일타스님은 태국에 많이 가서 여행도 많이 하시고 거기 많이 사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타스님이 그러시는데 어느 절에 가면 그죠? 시체 있잖아요. 시체 이거를 그러니까 해골 있죠. 맨 마지막에 해골을 있잖아요. 사람 해골을 모조품이 아니고 딱 사람 해골이랍니다. 사람 해골을 딱 해서죠. 그걸 해서 딱 보고 관찰할 수 있겠잖아요. 하는 그런 처소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요새 태국 가서 그런 거 있다는 말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개를 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도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그죠? 불교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고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어떻게 만듭니까? 시신을 기증받아 갖고 있잖아요. 요새는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옛날에는 벌써 뭐 100년 전, 200년 전 그게 가능했잖아요. 시신을 기증받아 갖고 그거를 가무솥에 넣고 죄송합니다. 퍽 그죠? 맨날 며칠을 팍 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딱, 그죠? 사람 형태, 딱 그대로 서가 있는 대로 있잖아요. 딱 만들어갖고, 그 앞에서 딱 부정관을 할 수 있게 한 데가, 전 일타스님한테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태국 스님한테 구체로 물어보지도 않을 거죠. 그런 게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푼 것 등의 용어 설명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가시나 다음에 부푼 것, 검푸른 것, 문드러진 것, 끊어진 것, 뜯어먹힌 것, 흩어져 있는 것, 난도들 장하여 뿔뿔이 흩어진 것, 피가 흐르는 것, 벌레가 벌거리는 것, 해골이 된 것이라는 이 10가지 죽은 자의 부정을 설했다. 됐죠? 제목만 들어봐도 기분이 별로죠.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가운데 1. 부푼 것은 뭡니까? 마치 바람에 의해 풀무가 팽창하듯이 생명이 끝난 후부터 서서히 팽창하고 부어서 부풀었기 때문에 부품의 명상주제란다. 됐죠? 부은 상태. 그죠? 부풀은 상태. 그래서 이거는 하루 이틀 뺏기 시체가 죽자 말자 하루 이틀 밖에 유지가 안 되는 거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하면 뭡니까? 검푸른 거 색깔로 바뀌어서 그죠? 그래서 저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 부타고 스님은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여기서 부푼 것의 명상 주제랍니다. 왜? 그 대상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닮은 표상이, 이것도 핵심이 뭡니까? 닮은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근데 닮은 표상이 잘 안 쓰면 또 가봐야 되겠죠? 돌아와서 안 쓰면 또 가야 되겠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자는 다른 형태로 변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 형태가 아니고, 이거, 그죠? 뭡니까?
푸르딩딩하게, 그죠? 바퀴 따든자, 안 그러면, 그죠? 개나 자칼이나, 그죠? 이런 게 일이나 와갖고, 쎄를 뜯어갖고, 그죠? 난도 흐트난 거.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그죠? 두 번 이렇게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장, 그죠? 그, 어려운 명상 주제. 저 뒤에 어디 가면 나옵니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푼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검푸른 것, 2번은 뭡니까? 퇴색되어 가는 것이 검푸른 거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문드러진 거는 뭡니까? 예, 끊어져 나간 곳이 고름이 한 거. 아이고, 이런 걸 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번역 대림스님이 했죠? 대림스님이 그런데죠? 이 청정도론 번역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있잖아요. 부정의 명상 주제라. 이 부분이. 왜냐면 번역하는 사람들이 또 모르면 사전 다 뒤지고 이거 구체적으로 뭔지, 그죠?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 끊어져 나간 곳에 고름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말로 해놔도 기분 나쁜데, 그죠? 이거를 말로 만들려고 사전 뒤지갖고, 그죠? 하나하나 만들면 힘들겠죠? 그럼 저는 이걸 갖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1 대결을 했다 그랬죠? 대림쌤이 이래 해놓으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죠? 끊어져 나간 곳. 원어로 뭐고? 적고, 그죠? 예. 고름 적고, 그죠? 함께 흘러내리는 것. 1:1로 했으니까 저도, 그죠? 근데 저는 힘든 게 아니고 너무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다니까 하는데 제 자신을 이렇게 좀 우리가 결국은 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살피는 것은 시체를 살피는 건 결국은 나도 저렇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혐오감도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죠? 부정, 나도 저렇게 되고 만다는 데 대한 그런 게 확고해질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좋았습니다. 예, 상당히 좀 웃기는 그 명상 주제입니다. 우제가 나중에 닮은 표상이 생기면 초선 특징이 뭡니까? 심사, 희락정, 희락과 행복이 생깁니다.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끊어져 나온 곳에 고름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자, 그러면 끊어진 건 뭡니까? 끊어진 것은 두 동강으로 끊어진 것. 그렇게 몇 동강, 저거 두 동강을 크게 끊어진 거 있잖아요. 두 동강, 세 동강 이렇게 끊어진 걸 합니다. 뜯어먹힌 것. 이건, 아이고, 끔찍하죠? 그죠? 생각만 해봐도, 그죠? 개와 자칼 등의 여기저기 여러 가지로 이게 일반 시체가, 일반 동물 시체가 뜯어먹힌 것도 징그럽죠? 근데 그거를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면 편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흩어진 거. 자, 여러 군데 흩어진 거. 자, 그래서 끊어진 거하고 흩어진 거 차이는 뭡니까? 끊어진 거는 한 두세 동만 끊어진 거고, 그죠? 흩어진 것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나중에도 보지만, 그죠? 자, 끊어지고 흩어진 것이, 그죠? 한 번에 전체 표상이 안 들어오게 멀리 끊어지고 흩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긴 모아야지요. 정말입니다. 모아야 되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아야 되는데, 첫째로 뭡니까? 자기가 모으지 말합니다. 남을 통해서 모으거나, 적어도 자기가 모아야 되면은 손으로 만지지 말아 그럽니다. 왜? 만지면 어찌 됩니까? 만지면 가로 든다. 만지면 무어 든다. 만지면? 뭐요?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지면 정든다고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저는 혐오를 일으키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죠? 부정을 관찰하는 겁니다. 더러운 거를 관찰하는데 시체라도 있잖아요. 저기 처음에는 혐오스럽다가도 손으로 만지게 되면은, 예, 정든다고 나옵니다. 정이 아니고 여기 뭐라 돼 있더라? 소위 말해서 저는 요새 대림쌤한테 정든다고 옮겼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 어디 나옵니다. 72번인가? 예, 72번이네, 그죠? 친숙해진다고 옮겨놨습니다. 친숙해진다는 게 정든다는 말이죠. 72번, 생각난 김에 봅시다. 그죠? 462쪽입니다. 자, 한 번의 정향으로 72번의 넷째 줄입니다. 한 번의, 찾으셨죠? 한 번의 전향으로 시야의 72번, 그러니까 462페이지입니다. 462페이지 72번입니다. 72번에서 넷째 줄입니다. 중간입니다. 한 번의 전향으로 시야에 들어오면 그것은 다행한 일이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 되죠? 왜? 손으로 만지다 보면 친숙에 접어들지도 모른다. 되죠? 친숙해진다가 정든다 맞죠? 만지면 정들죠? 왜 애완동물 갖고 내 딴 비유는 안 하겠고요. 잘 모르니까. 애완동물 왜 자꾸 만집니까? 몇 분이니까 만지면 또 정들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시체도,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죠? 그 시체도 만지면 정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딴 사람 시켜야 되고요. 정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막대기나 이런 거 갖고 있잖아. 절대로 손으로 만지지는 말라는 겁니다. 막대기로 갖고, 모아갖고 바라는 겁니다.
와, 막 여기 보면 막 인격적으로 있잖아요. 인격 장애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부정관입니다. 됐죠? 더럽다고 있잖아요. 더럽다고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더럽다고 관찰합니까? 예, 출가한 스님들은 애욕을 극복해야 됩니다. 애욕을 극복하는데 이만한 거 없겠죠? 그렇잖아요. 애욕을 극복하려고 갔는데 뭡니까? 예, 그걸 만져가 정들이 삐면, 그죠? 정드는 거 알지만 친숙에 삐면 부정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악수하고 이러죠, 그죠? 처음 만나면 미국 사람들, 그죠? 그거 왜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 악수하고 이러면 서로 같은 모르는 사람도 일단 악수하고 이러면 친밀해지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어디 나옵니다. 그 시체가 이성의 것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왜? 알아서 하십시오. 네. 자꾸 이야기하면 그죠? 제 인격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됐죠? 애욕을 극복하려고 부정관을 하는데 그 특히 부푼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걸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럼 흩어진 거, 그렇게 구분되겠죠. 그죠? 끊어진 것과 흩어진 것, 난도들 장하에 뿔뿔이 흩어진 것. 됐죠. 그죠? 이거는 말 그대로 뿔뿔이 난도질을 당한 거 더 잘게 있잖아요. 말 그대로 난도질을 당하고, 칼에 난도질을 당하든, 뭐, 그죠? 동물들이 난도질을 하든, 이렇게 해서, 그죠? 뿔뿔이 흩어진 건, 제목 자체만 해도 기분이 나빠요. 그죠? 피가 흐르는 거. 그렇죠. 그죠? 피가 묻어있고, 피를 뿌리고, 여기저기서 흘러내리는 것이, 이런 말은 나도 하겠다. 근데, 그죠? 번역한 사람 입장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대림스님이 힘들겠죠? 예. 그리고 저는 가로에 넣어 하면서, 그죠? 많은 재난대로는, 그죠?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9번 이거 하니까 뭐 제일 그 왜냐면 진감은 거 뭐 죽어가고 벌레가 벌벌 구데기 벌벌 그런 게 내가 봤거든요. 그죠? 자, 벌레라고 하는 것은 구데기다 해놨죠. 그죠? 뭐 벌레라는 게 뭐 굉장한 줄 압니까? 구데기. 그죠? 구데기들이 뿌리기 때문에 벌레가 벌했습니다. 그죠? 그럼 해골된 건 뼈다귀가 바로 해골입니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저 뒤에도 보지만은, 그죠? 자, 그 밑에 줄입니다. 이것은 뼈다귀가 연이어진 것과 하나의 뼈다귀의 동이다. 그래서 이거는 해골로 관찰하는 것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했습니다. 해골로 몸 전체를 있잖아요. 해골이 된 걸 보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실 그런 거는 구하기 힘들겠죠. 옛날에는 자연 상태에서. 그러니까 뼈다귀 하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손뼈다귀 하나, 안 그러면 해골 바가지. 그죠? 그리고 이빨 이런 것도 있잖아.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가능했죠. 이제 여자가 휙 이렇게 웃으니까 됩니까? 스님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 백골간이 돼갖고 이제 아랑이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와갖고죠. 일로 여자 한 명 안 지나갔냐고 그러니까 나는 여자 지나가는 거 못 봤고, 그죠? 뼈다귀죠. 해골 무더기가 지나가는 거 봤다고요.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그죠? 그래서 몸 전체를 통해서도 되고 부분적인 거를 통해서 된다고. 자, 앞에 우리 종합적으로 설명할 때 그거 나옵니다. 자,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1번 이것은 표상들은 선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그죠? 자, 부푼 것의 명상 주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중에서, 앞에 우리 가시나에도 그랬죠. 10가지 가시나 중에 땅의 가시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머지 9가지는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죠. 일반적인 거로 설명하고, 그렇게 마쳤죠. 그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1번 주제인 부푼 것 있잖아요. 부푼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초선에 드느냐, 부푼 것을 관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공동모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머지 9가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타 등등. 뭐, 여기서 중요한 거 핵심 키워드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부푼 것 명상 주제 10가지 공통되는 거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공통되는 거를 한 5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그렇게 끝을 냅니다. 됐죠? 그죠? 네, 그래서 부푼 것의 명상 주제 해서, 그죠? 부푼 것의 명상 주제를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12번에 보면요.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12번 찾으시죠? 444쪽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간쯤에 보면 12번에서 둘, 넷, 5째 줄입니다. 그죠? 가는 것에 대한 지침 찾으시죠? 1번 가는 것에 대한 지침, 2번 주의 표상을 주시함, 3번 11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취함, 4번 오고 가는 길을 반주함. 됐죠? 이 4가지를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죠? 열과 성을 다해서 이래야 된답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가시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시나를 만들어 쳐다보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쳐다봐야 되겠죠. 이거는 더군다나 뭡니까? 시체의 거기기 때문이죠. 최선을 다해서 이 4가지 방법에 뭡니까? 확실하게 해서, 그죠? 처음 출발해서 돌아오는 것까지, 처음 출발해서 시체를, 그죠? 시체를 보는 방법도 11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1가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앉아가지고
그죠? 닮은 표상을,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죠? 관찰에 들어가는 것. 이거를 여기서, 그죠? 이 네 가지로 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는 것에 대한 지침, 주의 표상을 주시면. 여기서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죠? 시체의 표상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뭡니까? 주의 표상을 주시하면 나오죠? 이거를 아주 강조합니다. 왜? 시체 보러 갔으면, 그죠? 부푼 배 볼록 튀어나오는 거, 요거만 쫙, 그죠? 시체만 보고 있으면 되지. 왜 주의 표상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계속 강조됩니다. 주의 표상 뭡니까? 그 주위에 나무가 있다든지, 풀이 있다든지, 돌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함께 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알려보시는 겁니다. 예, 핵심은 내 다리 내 나라. 여기입니다. 여기에 내 다리 내 나라가 나옵니다. 와, 궁금해 죽겠죠? 안 궁금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다리 내 나라. 흑흑흑. 요거 때문에 지금 주위의 표상들도 함께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가죠? 벌써 시간이 아마 1시간 가까이 됐으니까죠. 10분 쉬었다가 요거 이제 부푼 것의 명상 주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겠습니다.